전라북도 부안교 포항에서 50분 정도 햇살에 반짝이는 뱃길을 따라오면 아름다운 바다에 둘러싸인 섬마을 위도가 나옵니다. 위도라는 이름은 고슴도치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위도 중고등학교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섬학교예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치면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학교이지만 항상 우리를 아껴주시는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들, 동생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화창한 4월, 오늘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에게 넓은 세상을 알려주시러 오시는 날입니다. 자, 그럼 함께 공부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세계시민교육을 들려주려 온 세계시민교육 강사 오세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통일부의 국립통일교육원에 있는 차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을 밟고 있고요. 전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라는 곳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이 자리처럼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담당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저는 남북이 연결될 시대를 준비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의 키워드로는 세계시민과 한민족,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이 많이 다뤄질 내용이에요. 아래 부분은 제 관심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하고 다음으로는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 한국의 모습은 어떤지, 밖에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 평화에 대해서 다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나아갈지 희망을 가지고 그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현재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들어봤거나 뉴스를 통해서 봤거나 떠오르는 답이 없을까요? 글로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디지털 시대, 코로나 시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 하지만 많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던 것은 글로벌이라고 얘기했듯이 세계화 시대가 있고 지구촌 세상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은 세계화 지구촌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전라북도 부안에 그리고 위도에 있는 여러분은 과연 일상에서 세계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른들의 시절에는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했고 허가를 받은 인원만, 제한된 인원만 출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경이 열리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여권 하나만 들고 세계 곳곳 어디를 다닐 수가 있는 세상이고 마찬가지로 지난 시절에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통칭 펜팔이라고 하는 펜팔 친구를 사귀어서 시간과 거리의 물리적인 비용을 들여서 소통을 하고 친구를 사귀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을 소통할 수 있고 사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집집마다 이제 TV를 켜게 되면 12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청년들이 와서 한데 모여서 각국을 대표하는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외국인은 한국인에게 말해요. 당신이 나보다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한국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또 전 세계를 연결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분인 가정을 심심치 않게 주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음식도 있죠. 여러분들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네, 매콤한 거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요즘 많이 찾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사천지방의 매운 요리들 유행하고 있고, 태국식 커리를 레시피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도시락 가게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볶음밥인 나시고랭을 판매하기도 하고, 유명하신 백종원 아저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서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터키의 음식인 고등어 케밥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연결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거기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로움,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렇게 좋은 것들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연결됨으로 하여금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리고 겪을 수밖에 없는, 겪고 있는 지구촌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빈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1불, 1달러, 그러니까 1,000원대 금액으로 하루를 연명해가는 이들이 많이 있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빈곤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약 200mm 이상이 내린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 홍수, 폭우, 중국에서도 댐이 무너지는가 하는 반면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인 시베리아, 러시아, 유럽 국가들은 최고 기온을, 온도를 갱신하는가 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태풍, 허리케인들이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올해 3월 봄 기온이 역대 제일 높았다고 하는 뉴스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난민 이슈도 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싸움이 존재하는 곳이 있고 평화롭지 못하고 분쟁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동 지역인데요. 중동 하면 우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낯설고 남의 일인 것만 같지만, 지난 2년 전에 예멘에서 내전이 발생하였고 거기에서 난민들이 대거 제주도를 통해서 유입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내 사회 안에서는 이런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아직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난민은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고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저기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짚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 무엇 때문이죠? 네, 맞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인데 어디에서 이게 발생했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어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예상치 못하게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재유행을 거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 문제들이에요. 한 개별 국가 단위로서 노력해서 애써서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에 유엔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정상회의를 하였는데요.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그걸 이루기 위해 달성합시다 라고 하는 의제를 던지게 됩니다. 그 의제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 회원국이 전원 동의를 한 의제로 꼽히기도 했던 의제였고, 이때 나온 목표가 있습니다. 17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달성해보자 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앞글자를 따서 SDGs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사회, 환경을 고루
널리 다루고 있는 목표들이고 여기에 취지는 여러분들과 같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과 목표들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개개인들은 과연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은 민주사회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을 일컫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권리들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여행, 음식, SNS 소통 이런 즐거움이 권리가 있듯이 그에 합당한 우리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무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구성원을 세계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하나씩 설명하고 들어가면 지구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촌에서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시선을, 동정과 연민을 두는, 그리고 우리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별을 대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그 국가, 인종, 종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그리고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세계 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부터 이런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라도 작은 사소한 실천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연결된 세상과 세계 시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고, 그럼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만났던 세계인들의 시선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언급드렸듯이 유라시아 대륙을 자전거를 타고 일주했던 경험이 있어요. 유라시아라고 하면 혹시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나요? 네, 아시아와 유럽을 합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그 대륙에 22개 나라를 방문을 하였고 이동 경로는 중국에서 프랑스 파리를 향했었습니다. 총 9개월이 소요되었고 육상으로 이동한 거리가 약 28,000km 정도 됐어요. 무엇보다 17개 국경을 육로로 통과했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었던 이야기를 짤막한 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시청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숙박을 했던 곳들을 표시했던 건데 중국 동북에서 시작해서 프랑스로 향하는 과정이었고 돌아올 땐 열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국경을 넘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인도, 이란,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프랑스로 가는 곳, 영국으로 들어가는 국경에서 다 찍은 사진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차이점이 있어요. 아시아 대륙의 국가들의 국경에는 검문소 건물들이 있고 철창이 있거나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권을 검사하고 제 물건들을 수색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마크가 혹시 여러분들 어떤 표식인지 아시나요? 이 노란색 별로 되어 있는 원, 유럽 연합의 마크예요. 유럽 안에 들어가면 유럽 대륙 안에서는 세계에서 큰 전쟁이 2번 있었잖아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서로 간 치열하게 싸우고 치고받고 싸웠던 그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는 서로 간에 화해와 협력하자. 그리고 앞으로 자유롭게 오가고 번영하는 데 노력하자. 라는 취지로 쉥겐 조약을 맺었고 그 쉥겐 조약의 일환으로 각 국경을 넘나드는 데는 검문 과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표시판 하나만 보고 넘어갔을 때 아, 내가 다음 국가에 왔구나 라는 것들을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영국으로 가는 것 또한 프랑스에서 영국 사이에는 도버 해협이 흐르는데 그 해협 안에 해저 터널이 있고 거기에 버스를 탑승하고 넘나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안에서 세계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중국 지하철에 있는 아주머니는 이종석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셨고 베트남에서 택시를 탔을 때는 기아 자동차와 삼성 핸드폰으로 내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공항에서 만난 남성의 집에 저는 초대를 받았는데 그 남성의 핸드폰에 적혀있는 문장은 내 차는 현대차니 나를 믿고 우리 집에 같이 오지 않을래?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버스들은 한국말이 적혀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80년대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서의 시내의 모습입니다. 양곤 시내에서 이 한글로 적혀 있는 우리 버스를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여기 군산 여객이라고 제 고향 버스가 있었는데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저는 이걸 타고 시내를 쾌적한 환경으로 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까지 가 있냐면 대한민국이 70년 전에는 전쟁을 치르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많은 나라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과 원조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70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는 미얀마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도움을 주고 있고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또 최초이기도 합니다.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는데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가니 그들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젓가락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내막을 보았더니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려고 보니 TV에는 드라마 주몽이 상영되고 있었고 버스터미널에는 드라마 브레인이라는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나라인 터키로 갔을 때는 대학생들을 사귀었고 거기에 있는 기숙사에 가봤어요. 그 방문 벽에는 드라마 브로마이드 2장이 걸려 있었고 이승기가 나온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현빈 씨가 나온 시크릿 가든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가져서 한국어 책으로 독학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한국말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다뤄봤는데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So my first question is, how long have you lived in Korea? I've been here 3 years already. For almost a year. As of now, about 8 months now. 8.5 months. 8 years. Dang. Do I remember time before Korea? Shoot. I thought Korea was going to be like the Korean dramas, but when I came here, I kind of stepped into reality, and it wasn't like that at all. Like, we were talking about Samsung TVs, but then, like, the next question was like, so you're gonna have electricity in Korea? I'm like,
Like, how do you think you run this TV? I got so many questions about, oh, so what Korea are you going to, North or South? And I would be like, well, I don't know. I don't think I can even get in North Korea or get out of North Korea. So, yeah. And my friends and family all thought I was gonna die from Kim Jong-il at the time. And also what I didn't realize, there's mountains within Seoul. I also get a lot the ones of, oh, so Koreans eat dog. Koreans don't eat dog. I thought Korea was going to be a third world, like everyone living in like rice fields and just just a dirty place. And it sounds bad. That's because I was ignorant before that. I didn't know anything. I thought Koreans were short, and I was excited because I'm normally short. And I came here, and I was like, I'm gonna be the man. This is my. And I got here, I'm like, oh, you son of a. Like, dude, y'all got some tall people here. So that was one where I was like, crap. I actually get that from my mom. My mom gets really, really worried about the danger of South Korea. She's constantly asking me, oh, I saw this in the news. Are you okay? And I was like, Mom, I just went to grocery shopping. Another thing, the people dress really nice, the fashion sense. And they like to take care of themselves, so I really like that. So it's very nice. Well, first of all, Korea is a very comfortable country. As in, you want something at 3 a.m., you will get it. Doesn't matter. There's always someone who will pedal. You want chicken? You get chicken. Good thing, definitely the people. Oh yeah, because before I came, I thought, I read up on it and they're saying, oh, people are like really racist. They're against like blacks, people of darker skin color in general. But for me and my personal experience, I haven't seen any of that. So I thought like coming here, Koreans would be a little bit like difficult to become friends with, but I didn't really find that to be the case. You know, I didn't know that they had so much technology. I thought it was just a country, you know, with regular things like phones and stuff, but it's so advanced, way more advanced than the US. Like you go outside, you scan your card, it tells you how much your balance is. I don't know, it's just really awesome that the technology is like super fast. You can do anything on your phone. There's an app for everything. I wasn't expecting Korea to be so advanced in technology. 방금 나왔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술력, 인터넷, 핸드폰, TV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밖에 나가서 체감했던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를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은 항상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By meeting, the Council recognises that the danger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When we first came to the Council 2 years ago, one of the first issues we tackled was the DPR case, missile and nuclear issues. Our term on the Council started and is ending with the North Korean issue. This must be just a coincidence. But I'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Even though we never hear from them, even though by now the pain of separation has become a cold fact of life, just a few hundred kilometers away from where we live. We cannot 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We only hope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did the right th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s as the rest of us. Thank you.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결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지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사실 또한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에 나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더라고요. 이란 미용실에서 남과 북 정상에 대한 뉴스를 보고 체코 프라하에 가면 유럽에 손꼽히는 동유럽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비틀즈 가수, 영국 가수인 비틀즈 중에 존 레논을 추모하는 벽이 있는데 그 벽 앞에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진 그림이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핵을 겨누고 있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웃고 즐기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 영상처럼 우리에게는 앞날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예민한 이슈이지만 그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마음을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에서 돌아올 때 신문 1면에는 우리의 국경이죠. 그러니까 판문점에 있는 도보다리를 정상간 오고 가는 것들을 일면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역사는 이제 처음 지도자가 아닌 오고 갔던 장면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단 2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터키에서 기자를 만났는데 제가 이런 여정을 가고 있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너희의 이야기는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고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기사로도 써줄 정도로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바깥에서는 우리를, 한반도를, 남북 분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을 목적지로 열심히 달렸었는데 독일 베를린은 과거에 냉전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있었죠.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북한은 동서로 갈라졌었고 전쟁을 치렀고 지금은 통일을 하고 한 상태인데 그 베를린 장벽을 한 바퀴 쭉 돌아보니 그 장벽의 한가운데 가장 큰 문인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딱 여러분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럽 내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그 앞에 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자들이 관광으로 가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소들을 다니면서 이곳들이 앞으로 남북이 이뤄낸다면 판문점이, 38선이, 도보다리가, DMZ가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앞날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지도를 다닌 점들을 선으로 쭉 이으면 이 지도가 나오는데 귀국을 하고 나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니 이 기사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파란 선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위로는 노란색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까지 철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는 일본에서 시작해서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아시아의 서쪽 끝인 터키까지 잇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 열차 또한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 서쪽 끝까지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저 또한 아래를 갔을 때 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를 보고 달렸습니다.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에 있는 표지판이에요. 거기 위에 있는 우정의 다리라고 하는 도로 위 표지판인데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AH1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아의 도로 1번 도로라는 약어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건 실제로 우리가 서울을 진입할 때 그 진입 초입 경부고속도로 초입 구간에 떡하니 표지판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린 연결되어 있는데 분단되어 있고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죠. 제가 타고 온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100번 열차는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톡으로 오는 7박 8일간의 열차인데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니 당시에 고종 밀명을 받고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 100번 열차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까지 그렇게 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를 다니다 보니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철길로 하나가 되고 두 바퀴 제가 갔듯이 자전거를 타고도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세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 여정을 마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중동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의 도움과 그 손길들로 하여금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게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았어요. 저의 나이, 저의 직업, 연봉, 아버지는 뭐 하시니 이런 거가 아니라 이들이 묻는 건 단지 단촐했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니? 그리고 너는 앞으로 어디로 갈 거니?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종교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몸으로 직접 이들 통해서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이들에게 배웠고 저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 분들을 보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세계 시민이란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과거에는 잘 살았던 삶이라고 평가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한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우리만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 나의 쓰임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사는 자들이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차별이나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돕고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부안 위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중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백두산 천지로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그 외국인들이 그 한국을 바라본 그 편견을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재밌었어요. 여행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저도 돈 벌면은 저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일단 통일이 되면 북한이랑 언어부터 좀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이제 교육이라든지 생겼으면 좋겠어요. 러시아나 유럽 지역 쪽에 가보고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빨리 통일이 돼서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